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소방시설 사진집의 책을 어, 소개 및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시설 사진집 1, 2, 3, 1, 2 위험물시설 사진집 이렇게 있습니다. 1권 책에는 이렇게 소화기, 옥내, 소화전부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1번 책은 이 옥차가 이렇게 사진들이 수록되어 있고, 2번 책은 이제 가스계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 보수화 설비, 분말 이런 시설의 사진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물 시설 사진집은 이렇게 설비별로, 그러면 1권 책의 소화기가 이렇게, 자, 뒷부분에 설명해야 될 부분은 소화기의 사진을 수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K급 소화기, 투척용 소화기, 그리고 주방 자동 소화장치죠. 이 소화액이 강화액을 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방시설 사진집은 종이책은 없고 전자책으로 출간되어 있습니다. 교보문고에 지금 있고, 그리고 공공도서관에 아마 구입한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팽창질서, 팽창진주함, 위험물 시설에, 특히 삼류 위험물에 팽창질서과 팽창진주함을 비치하고 있습니다. 이게 팽창질석이고 팽창진주함입니다.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자동차 화장치가 이제 많이 설치하고 있죠. 이 캐비넷이나 패널 안에 이렇게 고체 에어로졸 자동차 화장치 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소화액제가 들고 냉각제, 유리불버 이렇게. 그리고 고체 에어로졸 소화 장치가 있고 설비가 있습니다. 설비는 시스템이죠. 이렇게. 이건 이제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기가 방사될 때 이렇게 소화력은 아주 높겠죠. 분말 자동 소화장치입니다. 설치된 현장입니다. 그리고 분말 자동 소화장치의 실물 사진입니다. 그리고 옥내 소화전 펌프실, 내연기관 펌프입니다. 가압수조 방식, 이게 그 공단에서 만드는 실물입니다. 이 가압수조 방식이 초창기에는 좀 생산됐는데 요즘은 생산을 하는지 보급되는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림으로 제가 표현하면은, 이 부분에는 물이 들어있죠. 이 부분에는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 가압기체 더할 가짜 압력을 더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름을 가압수조, 수조는 물탱크죠. 물탱크. 이거 이제 통은 공기 또는 CO2 또는 질소, 그 밖의 기체면 되겠죠. 이제 압력을 가해서 이 에어레귤레이터 압력 조정기가 있어가지고 조정된 만큼 10kg/제곱센티 압력을 원한다면은 이제 헤드나 배관으로 물이 빠져나가면은 압력 조정기를 통해서 이제 기체는 또 공급이 되겠죠.
아주 좋은, 이게 가압수조 방식의, 이건 이제 무전원 설비죠. 전기가 필요 없는 설비입니다. 무전원 설비는 이제 우리가 고가수조 방식이 무전원 설비죠. 그리고 압력수조는 전원 있어야 되죠. 에어 컴프레셔를 기동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야 되니까 압력수조는 국내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압수조는 이게 실용성 있게 잘만 만들면 시장성이 있을 텐데 조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가압수조의 생산된 실물이죠. 이 초창기 한 10몇 년 전에 생산을 했는데 요즘은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압력수조, 이건 원리는 이렇다 이거지만은 실제 현장에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압력 탱크의 제조 원가가 비쌀 뿐더러 컴프레시하고 이 실용성이 뒤져서 이제 시장에 침투가 되지 않죠. 펌프실, 이게 이제 우리 전형적인 압력 챔버 방식, 이제 1번 방식입니다. 1번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압력 스위치 방식은 브루동간 압력 스위치 방식은 미국 유럽 방식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압력 챔버나 압력 스위치 방식 다 설치자가 원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자압력 스위치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지금 아주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압력 스위치 방식이, 이거는 이제 이 전자압력 스위치를 제작 회사의 설치 사양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 거는 또 설치 기준이 다르겠죠. 이거는 이제 꼭 압력 스위치가 모두 이렇게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이 전자압력 스위치를 생산한 사양에는 이런 방식으로 설치하라 이겁니다. 소방 펌프의 이제 이 단면이죠. 임펠러가 보이죠. 볼루트 펌프와 터빈 펌프. 이제 임펠러가 이게 임펠러죠. 임펠러입니다. 이 안에 임펠러가 들어있습니다. 임펠러의 실물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수직 회전품 펌프를 또 현장에 많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물올림 탱크. 조금 화면을 줄여볼까요? 자, 제어반, 차단기. 우리가 1차측 차단기, 2차측 차단기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나오죠. 제일 메인, 이 차단기에 차단되면 그 물 전체에 차단이 되죠. 그리고 그 1차측 차단기 밑에 이게 2차측 차단기죠. 이건 이제 여기에 소방시설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안에. 그리고 송수구고, 그 다음에 감압변. 변은 한문이죠. 감압 밸브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압 밸브는 실제 제가 이제 그린 거죠. 실제 이렇습니다. 이 구경과 이 구경은 다르죠. 그러면 감압 밸브를 설치했다 해서 이 중간에 감압 밸브를 설치했다 해서 여기의 압력과 여기의 압력은 동일합니다. 단지 물이 방수되면서 이제 방수될 때 여기 압력이 10kg라면 여기는 뭐 8kg가 된다든지 이게 지나가면서 이제 압력 손실이 발생해서 압력이 다운되는 거죠. 감압이 되는 겁니다. 이제 좁을수록 감압이 더 많이 되겠죠.
그리고 노즐. 노즐 현장에 다 이게 설치되어 있죠. 소방서에서 이제 소방차에서의 노즐도 모두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피토 게이지 압력 측정할 때는 직사형 관창을 이걸 써야 됩니다. 이 확산형 관창을 직사로 이제 물이 나게 해서 측정해도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직사형 관창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 피토 게이지죠. 이게 이제 직사형 관창을 해야 돼요. 확산형 관창을 직사 형식으로 방수해서 한다 해서 이 정확한 측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1개. 사실은 압력 스위치 방식보다도 1번 방식, 압력 챔버 방식이 더 좋은 설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공기가 채워가지고 이렇게 습격작용도 방지하고 그 배관의 압력을 흡수하죠. 그러니까 압력 챔버 방식이 훨씬 좋습니다. 뭐 압력 스위치 방식이 좋은 줄 착각하지만은 압력 챔버 방식이 좋습니다. 압력 챔버에 설치된 압력 스위치죠. 이걸 이제 이 캡 뚜껑을 여는 내부인 모습이죠. 자, 이게 주펌프인지 중화펌프인지 확인한 방법은 이렇게 드라이버로 이걸 힘껏 누르면은 접점이 붙어서 윙 돌아가는 게 그 펌프에 해당되는 압력 스위치입니다. 요걸 눌렀는데 중화펌프가 들어왔다면 이는 중화펌프용 압력 스위치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브로동간 압력 스위치. 이게 유럽, 미국 방식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 브로동간 압력 스위치를 하지 않고 전자 압력 스위치를 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은 이제 브로동간 압력 스위치. 이 사진은 이 석유화학공단의 외국 독일, 프랑스 이런 유럽에서 우리가 정유공장 또는 석유화학공장을 40년 전에 또는 50년 전에 설치해주면서 소방시설을 설치한 현장이죠. 이 브로동간 압력 스위치입니다. 우리나라에 생산되고 있는 이제 전자압력 스위치들이죠. 근데 정확성은 있지만은 또 그 배관의 압력을 흡수하는 것은 압력 챔버 방식이 좋습니다. 전자압력 스위치. 이렇게 바로 다른 압력 스위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의 제작에서의 설치 사양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스위치는 모두 이렇게 달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압력계, 진공계, 버터플라이 밸브. 이게 버터플라이가 이 나비죠. 나비 날개처럼 생겼다 해서 요거는 이제 볼 형식의 안에 볼 형식의 버터플라이 밸브입니다. 호스릴 옥내수화전. 습격방지기. 이 스프링도 있고 주로 이제 이 가스를 많이 주입하는 제품이 생산되고 있죠. 그리고 OS and Y 밸브, 바깥 나사식 게이트 밸브. 이게 이제 이 나사가 길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열린 거고 이렇게 내려가면 닫힌 거죠. 이걸 보고 이제 그 개폐 표시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닫힌 거고 이렇게 올라 있으면은 열린 거니까 이거의 길이를 보고 열린다 닫힌다 개폐 표시형 밸브입니다. 버터플라이 밸브, 글로브 밸브,
풋밸브. 이제 화재안전 기준에 후드 밸브라고 한 4, 50년간 사용하다가 한 2년 전에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풋밸브. 풋, 발입니다. 발바닥.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은 영어 발음이 잘 안 된대요. 그리고 후드 밸브니까 우리도 이제 후드 밸브 계속 사용하다가 이제 재유치했죠. 풋밸브. 이 후드 밸브가 무슨 뜻이냐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용어를 풋밸브라고 진작했어야 되는데 자동 배수 밸브, 플렉시블 조인트, 스트레이나, Y형 스트레이나죠. 흡수조 배관에 이래 설치합니다. V형 스트레이나, 체크 밸브, 스모렌스키. 이게 체크 밸브의 종류 중에 하나의 이름입니다. 스모렌스키가 개발자의 이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작 회사인지 뭐 이름인지. 근데 체크 밸브의 하나의 종류입니다. 역류를 할 수 있는 이제 밸브를 설치한 겁니다. 볼 체크 밸브. 이 볼 체크 안에 이렇습니다. 이렇게 닫히죠. 열리고. 또 리프트 체크 밸브는 이렇게 열리고 닫힌 거죠. 듀 체크 밸브. 이제 부품들입니다. 여기 이제 분기배관을 보면은 확관형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은 배관에 구멍을 뚫고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 구멍을 더 넓혀서 만듭니다. 그런데 비확관형은 구멍만 뚫는 게지 비확관형 분기배관입니다.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 안에 스프링의 힘에 의해서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죠. 볼탭 밸브, 물올림 탱크에 이제 설치하죠. 5개 수화전. 개통도를, 여러분, 준비 작동식도, 제 책에는 이제, 우리는 준비 작동식이 한 가지 뿌리냐 착각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 스프링클러하고 이런 설비가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전혀 아니죠. 미국이나 유럽에서 개발한 것을 우리가 도입되고 쓰고 있는데, 개발한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준비작동식을 싱글 인트락 방식, 얘는 감지기를 사용하는 방식과 이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블 인트락 방식은 감지기도 작동하고 기동용 폐쇄형 헤드도 개방이 되어서 작동하는 것이 더블 인트로 방식이다. 논 인트로 방식은 감지기가 작동하든지 기동용 폐쇄형 헤드가 작동해 어느 한 가지만 작동돼도 작동하는 것이 논 인트로 방식입니다. 지금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서는 전기 저장 장치 화재안전 기준에 더블 인트럭 방식 이게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머지않아 스프링클러 화재안전 기준에 이렇게 준비작동식의 싱글, 더블, 논 인트로 방식 가지고 용어 정의와 상세한 기준이 머지않아 만들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건식, 일제살수시, 일제개방 밸브, 일제개방 밸브에는 일제개방 밸브죠. 1차측, 2차측 교회 밸브가 압력 스위치. 이 압력 스위치가 유수 금지 장치죠. 그리고 이제 일제개방 밸브를 여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면은 중간 챔버실의 압력이 감압되어서 밸브가 열리는 거죠. 내부 모습입니다. 알람 밸브. 이 리터칭 챔버에는 알람 밸브 내부 모습입니다. 클래프가 있고 1차적 압력계, 2차적 압력계 있습니다. 알람 밸브는 1차적 개폐 밸브가 있죠. 2차측은 개폐 밸브는 없습니다.
왜 없느냐? 설치할 필요성이 없으니까, 사용 용도가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이 알람 밸브는 제사회사에 따라 이 모양이 틀리죠. 이거는 1차측 개폐 밸브가 함께 설치된 일체인이죠. 이 글라스 밸브라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테스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 또 알람 밸브죠. 일체형입니다. 이 알람 밸브의 클래프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 타칭 챔버나 압력 스위치로 물이 들어가는 물구멍이죠. 알람 밸브 이제 평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프가 들리면 이 물구멍을 통해서 물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계속 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면은 유수 경보, 화재 경보가 울리죠. 살짝 들렸다가 또 닫히고 물이 이제 출렁거리면은 살짝 들리고 물이 들어가겠죠. 자동 배수 밸브로 물이 빠져버리고 압력 스위치를 작동하지는 못하는 겁니다. 내부 모습 초기 상태. 그리고 압력 스위치, 압력 챔버가 없는 압력 스위치 방식은 직접 압력 스위치를 바로 작동하죠. 근데 이건 이제 지연 장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뭐 2 내지 3초 계속 작동하면은 신호가 전달되게 그렇게 만들어 놨죠. 그리고 패들 스위치, 알람 밸브가 설치되는 장소에 이 패들 스위치, 이게 이제 알람 밸브입니다. 여기 패들이죠.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패들의 위치가 이렇게 되면은 이 접점이 붙는 거죠. 근데 패들 스위치도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생산을 좀 했는데 이것도 조금 마케팅이 잘 안 됐는지 그렇게 현장에 많이 설치하지 않고 있어요. 여기 패들입니다. 이것도 아주 좋은 설비인데 이제 현장에는 좀 외면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패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클래프 이제 왜냐면 체크 밸브의 기능을 하는 거죠. 물이 출렁이면은 패들이 자꾸 움직여서 접점이 붙겠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걸 설치하니까 알람 밸브가 크게 제작 비용이나 이런 게 사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외면받는 것 같아요. 이제 프레싱 밸브, 이 다이아프램, 프레싱 밸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클래프형과 다이아프램, 프레임이 있는데, 예전에는 클래프 형식을 설치하다가 또 다이아프램으로 모두 이제 생산을 하다가 또 몇 년 전부터는 또 클래프 형식으로 모두 이제 바뀌어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유행인지 어느 것이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이아프램, 요게 다이아프램이죠. 요렇게 물이 올라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상시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쪽으로 밀리면은 열린 겁니다. 요 틈 사이로 물이 올라가는 거죠. 여기 이제 클래퍼 타입의 이게 교육용으로 내부 모습을 볼 수 있게 절단해서 전시한 프레싱 밸브죠. 소방학교의 실습실 같은 데 이렇게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요게 다이아프램입니다. 요쪽 밀리면은 요렇게 물이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제 작동 전이고 작동 후죠. 요 막히지 않는 그게 아니고 여기 트여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요즘은 또 클래프 형식을 모두 회사별로 클래프 형식은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또 클래프 형식 생산했었어요.
그 뭐 새로운 방식이 아니고 예전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작동 전의 모습이죠. 클래프 열리지 않게 그 밀대를 레치를 이렇게 딱 밀고 있죠. 이 중간 챔버실의 스프링과 물의 압력에 의해서 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뚜껑을 그 몸체 뚜껑을 여니까 클래프고 글씨가 걸려 있죠. 이건 이제 글씨를 떨어뜨리는 레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와서 클래프가 툭 떨어지겠죠. 복구하는 겁니다. 이 프레션 밸브의 그 클래프 이게 이제 한 40년 30년 전의 그 생산 제품입니다. 지금은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중앙소방학교 있을 때 실습장에 전시대에 있은 프레션 밸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용으로 이렇게 안에 외부를 볼 수 있게 절단해서 전시한 거죠. 이게 개방입니다. 밀대, 글쎄, 그죠? 이건 중간 챔버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클래프가 뭐 별도로 새로 개발된 것이 아니고 예전에 한데 다시 우리가 옷도 아주 딱 이 붙은 바지를 입다가 옛날에 나팔 바지를 입다가 이렇게 유행이 바뀌듯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클래프 형식이 좋고 다이아그램 형식이 좋고 뭐 크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오작동과 마찰손실 부분이죠. 어느 것이 마찰손실이 적으냐, 어느 것이 오작동이 잘 일어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제품의 우열순위가 갈리겠죠. 이 클래프 형식의 그림들, 이건 이제 프렉션 밸브의 바이킹사 미국 바이킹사 제품인데 국내에 설치된 현장이고, 국내에서도 코리아 바이킹 해가지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예전부터 아주 한 30년 전에 그 교육 실습장에 이렇게 아주 FM으로 설치한 거죠. 이건 이제 내가 학교 있을 때 구입해서 전시한 이제 바이킹사 제품입니다. 이건 이제 교육용으로 절단된 거죠. 이게 다이아그램입니다. 그럼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요게 1차적 물이 이 중간 챔버실에도 물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닫혀있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전동 볼밸브가 중간 챔버실에 물이 빠져나면은 이렇게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틈 사이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이 개방입니다. 이 바이킹사 제품은 국내 현장에도 좀 설치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삼성 쪽에도 좀 설치되어 있고, 원전에, 제가 이제 원전에 몇 군데를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원전에 이 바이킹사 제품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밸브. 근데 이 드라이밸브가 말입니다. 사양 제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현장에는 설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좀, 오작동의 문제라 그러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건 아주 초창기 드라이밸브고, 이건 이제, 그 드라이밸브를 이제 압력을 2차측에 아주 낮은 압력으로도 새로 개발한 것이 저압 드라이밸브인데, 현재는 이제 저압을 빼버렸겠죠. 초창기에는 저압이라는 용어를 붙였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제품인데, 이게 오작동의 문제로 이렇게 이제 외면받고 있답니다.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두 저압 드라이밸브는 이제 다른 회사의 제품인데, 이건 아마 지금 생산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제일 앞에 숭이기업군은 생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도 이것도 이제 다른 회사의 제압타래 밸브인데 아마 지금 생산이 중단되고, 더블 인트로 밸브 아주 복잡하죠. 이게 이제 압력 스위치가 두 개고 이쪽가 두 개고 이쪽 이름 뭡니까? 이게 두 개고 어쨌든 복잡합니다. 이거의 상시한 단면도도 이게 이제 더블 인트로 밸브죠. 아주 복잡합니다. 복잡한 건 이제 오작동이 더 아니라고 섬세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유수금지 장치 압력 스위치. 자, 평소에는 이 접촉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물이 이렇게 들어와서 밀어 올려서 접촉이 붙어버리는 거죠. 이게 압력 스위치 작동입니다. 습격 방지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 소방시설 사진집을 이렇게 사진을 가능하면 다 실으려고 노력을 했고, 특히 이건 이제 석유화학공단의 포수화설비의 일제개방 밸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화재안전 기준은 인정하지 않는 바이패스 배관을, 이런 것도 우리 화재안전 기준에 채택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우리 화재안전 기준이 아주 정상적이고 더 손해 볼 것 없이 착각할 수 있죠. 특히 외국 설비들을 보면은 우리의 화재안전 기준은 미비한 점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걸 다 소개하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사진집 1권이 이렇게 사진을 실었습니다. 내진 쪽에도 사진을 실었죠. 자, 그럼 이렇게 오늘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2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